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직업 상담사 1차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오늘은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에서 체계적 둔감화와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21회 약 42%로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을 보니까 최소 1년에 1회, 어떤 애는 2회까지도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안 감소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어느 정도 대표적이냐면 행동주의 상담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을 찍으면 절반은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불안 감소 상담 기법이고요. 불안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지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을 하고요.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불안 목록이 아니고 불안 위계 목록, 즉 계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불안과 되게 강한 불안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둔감화를 시행합니다. 근육 이완 훈련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둔감화를 시행합니다. 이 세 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이론적 바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상호 제지의 원리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별거 아니고요. 뭔가 조건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1차 시험이다 보니까 항상 오답에 집중해야 되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 대신에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오답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호 제지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근육 이완 훈련이 편안함이라면 불안이 불편함이죠.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 즉 불안과 편안함을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 제지시키는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제지의 원리, 불안과 편안함을 연결하는 상호 제지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다시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이고요. 단계는 세 단계, 근육 이완, 불안 위계 목록, 둔감화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상호 제지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크게 학습 촉진 기법과 불안 감소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체계적 둔감화가 포함된 노출법, 즉 불안 요인을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만드는 기법, 이걸 다 노출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체계적 둔감화, 혐오 치료, 홍수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 부적응, 즉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금지적 조건 형성 방법이고요. 금지적 조건 형성 방법은 체계적 둔감화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 요인의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걸 체계적으로 둔감화 훈련을 하는 반면에 금지적 조건 형성은 강화가 없습니다. 강화 없이 동일한 걸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결국은 익숙하게 만들어서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기법. 이게 금지적 조건 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주장훈련입니다. 주장훈련은 뭐냐면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장훈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짜장면집에 가서 자기 짜장면 먹기 싫어도 짜장면 맨날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난 짬뽕 이런 식으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특히 대인관계에서 남한테 휘둘려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불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에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를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1. 정신역동적, 2. 특성 요인, 3. 발달적, 4. 행동주의 직업 상담. 정답은요. 4. 행동주의 직업 상담입니다. 체계적 둔감화가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것은 1. 강화, 2. 변별, 3. 사회적 모델링, 4. 체계적 둔감화. 같은 문제입니다.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는 것. 영어만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동일한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체계적 둔감법, 불안감소 기법.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체계적 둔감화가 나오고 행동주의 상담 기법을 묻기도 하고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 나오고 체계적 둔감화를 묻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접근의 상담 기법 중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타임아웃, 2. 모델링, 3. 체계적, 4. 과잉 교정 기법. 유사 문제입니다. 그 지문만 바뀌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안 감소 행동주의 상담 기법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의 3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육 이완, 2. 불안 위계 목록, 3. 둔감화. 나머지 2번, 3번, 4번 모두 순서만 지금 바뀌어 있고요. 정답은요? 네, 1번 근육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만들고 둔감화를 시행합니다. 근육 이완, 불안 위계 목록, 둔감화.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단계적 둔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안과 공포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다. 2.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3.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 4. 불안 위계 목록은 10에서 20개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한다. 정답은요. 네,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단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같은 단어고요. 고전적, 조작적 헷갈리죠? 틀리지 마세요. 조작적 조건 형성 아닙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입니다. 자, 6번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자주 이용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1. 상호 억제, 2. 변별과 일반화, 3. 소거, 4. 조성. 정답은요. 상호 억제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상호 제지, 상호 억제의 원리,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7번 상호 제지의 원리를 이용한 행동치료 기법은 1. 행동계약법, 2. 체계적 둔감법, 3. 자기교시법, 4. 자기통제법. 정답은요? 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사실은 6번과 7번 같은 문제예요. 6번은 체계적 둔감법을 주고 상호제지의 원리를 찾으라고 했고요. 7번은 상호제지의 원리를 주고 체계적 둔감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8번 행동주의적 상담, 행동치료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증상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은 1. 토큰, 2. 체계적, 3. 조형, 4. 타임아웃 기법. 정답은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에서 기억해야 될 원리 두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 상호 제지의 원리. 무엇이 나오든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9번 체계적 둔감화의 기초가 되는 학습 원리는 1. 혐오 조건, 2. 고전적 조건 형성, 3. 조작적, 4. 고차적 조건 형성. 정답은요? 네, 고전적 조건 형성. 체계적 둔감 방법에 대한 원리 두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 상호 제지의 원리 같이 기억해 주세요. 10번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기법은 1. 체계적, 2. 변별, 3. 금지 조건 형성, 4. 역조건 형성. 정답은요? 네, 금지적 조건 형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반복적으로만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체계적 둔감법은 점점 세게 하는 거예요. 강화 없습니다. 두 번째, 역조건, 거꾸로 뒤집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해요. 변별학습, 골라서 일부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금지적 조건 형성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1. 행동조성법, 2. 모델링, 3. 노출법, 4. 토큰법. 정답은요? 노출법입니다.
노출법은 알고 보면 불안 요인을 계속 노출시켜서 불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계적 둔감화도 노출법이고요. 혐오 치료도 노출법, 홍수법도 노출법입니다. 부적응 행동 감소 노출법입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 불안에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세 번째, 이 기법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대인관계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1. 모델링, 2. 주장, 3. 자기관리, 4. 행동계약. 정답은요? 주장 훈련입니다. 짜장면집 가서 난 짬뽕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끌려다니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의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에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대인관계 상황 효과적 이겁니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장 훈련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대표적인 불안 감소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고요. 단계는 근육 이완, 불안 위계, 체계적 둔감의 시행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고전적 조건 형성과 상호 제지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이론을 기억해야 불안 감소 기법은 첫 번째 노출법이 있고요. 노출법은 체계적 둔감화, 혐오 치료, 홍수법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불안 요인을 자꾸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출법. 두 번째 금지적 조건 형성,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추가적 강화는 없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금지적 조건 형성이고요. 마지막 주장 훈련, 자기 감정을 남한테 휘둘리는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키워드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의 제거. 자, 오늘 여기까지 불안 감소 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